설계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설계독학의 맛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베릴로그가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만든 강의들의 기본 전제는 베릴로그의 GDL의 문법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강의를 제작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설계 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자분들 중에서 제 예상보다 문법 관련 질문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설계 가족분들과 같이 마스터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베릴로그 HDL LRM 랭귀지 레퍼런스 매뉴얼 강의를 기획하였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베릴로그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베릴로그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알아보실 거고요. 왜 설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필수로 잘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의 설명과 강의를 완주하기 위한 동기부여 영상이고요. 기술에 대한 디테일보다는 베릴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 내용을 다루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시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베릴로그 HDL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 베리피케이션, 검증과 그 다음 로직의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로직을 검증하기 위한 언어였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베릴로그 HDL은 이 검증뿐만 아니라 디지털 회로 설계 및 구현에서도 사용되는 언어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용어를 혼용할 건데, 베릴로그 혹은 베릴로그 HDL 이 두 개가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릴로그는 디지털 하드웨어 설계 및 검증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디스크리션 랭귀지입니다. 먼저 필무어비라는 분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릴로그는 1984년도에 게이트 디자인 오토메이션에서 일하던 요 필무어비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베릴로그는 하일로2라고 부르는 HDL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HDL 중 하나로 이 영국 국방부를 위해서 브루네 대학교에서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베릴로그는 베릴로그 엑셀이라는 로직 시뮬레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었고요. 베릴로그와 베릴로그 엑셀은 모두 게이트 디자인 오토메이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다가 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에 인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은 요 게이트 디자인 오토메이션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릴로그는 공개 도메인으로 개방이 되어 가지고 오픈 베릴로그 인터내셔널 이제 OVI의 설립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OVI의 목표는 베릴로그를 비독점적이고 IEEE 표준화된 언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까지 보면은 개인이 개발했다가 회사가 인수하고 이제 표준까지 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가 1995년도에 베릴로그는 베릴로그 95라고 알려진 IEEE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크게 개정된 베릴로그 표준이 출시가 되었고요. 사인드 변수 지원과 같은 업그레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베릴로그 2005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약간의 변경 사항과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스템 베릴로그로 확장이 되어 이 시스템 베릴로그 또한 2005년도에 엑셀라라는 어떤 표준 조직에 의해서 베릴로그의 상위 집합으로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이는 오픈 베릴로그 인터내셔널하고 그다음 VHDL 인터내셔널의 합병으로 생성된 표준 정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베릴로그는 설계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베릴로그와 시스템 베릴로그는 하나의 IEEE 표준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베릴로그 HDL은 전자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예요. 그래서 FPGA, 그다음에 IC 칩, 인테그레이티드 서킷과 같은 디지털 회로 및 시스템의 동작 및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 베릴로그 HDL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는 요런 코드처럼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 합성 가능한 RTL 코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릴로그를 사용하면 설계자는 설계 동작을 기술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릴로그의 특징을 보시면은 먼저 베릴로그 자체만을 보았을 때 이 베릴로그는 굉장히 C 언어와 유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C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널리 사용되었고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죠. 그리고 베릴로그도 이 C 언어처럼 뭐 기본 전처리기, 뭐 유사한 연산자 우선순위, 뭐 if else, 뭐 for, while, case 등의 제어 흐름에 의한 키워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릴로그 HDL을 배우시기 전에 요 선행으로 C 언어를 알고 계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베릴로그 HDL은 C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독자적인 문법 규칙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 베릴로그 HD의 문법 공부를 따로 해야지 이 베릴로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릴로그는 하드웨어 모델링하고 그다음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어요. 그거 외에도 베릴로그는 로직 신세시스, 타이밍 분석, 그다음 게이트 수준 시뮬레이션 및 설계에서 테스트 방법 개발에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설계, 검증 이렇게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커버링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설계업에서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베릴로그 HDL이 이 현업 설계 씬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 베릴로그 HDL 이전에 VHDL이라고 부르는 언어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디지털 회로 설계할 때 이 VHDL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다만 왜 지금은 베릴로그 HDL이 현업신에서 잘 사용되냐 하면 먼저 상대적으로 이 VHDL보다 공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로직을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또한 더 자유로워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같은 로직을 설계할 때 베릴로그 HDL이 쉽고 더 간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베릴로그는 문법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로직을 설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은 반대로 좀 어려운 디버깅 및 의도치 않은 로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꼭 일관된 코딩 가이드 및 규칙을 초기에 잘 설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경험상 회사마다 이 각자의 베릴로그 HD의 코딩 룰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숙지만 하신다면 뭐 베릴로그 HDL로 안전하게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문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베릴로그 HDL은 모델링 및 동작, 시뮬레이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 외에도 로직 합성, 타이밍 분석,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및 설계 테스트 방법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설계업을 하시려면 꼭 필수로 알아두셔야 하는 언어가 바로 베릴로그 HDL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꼭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릴로그 HDL 스탠다드를 보면 총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베릴로그 95가 있고요. 이 베릴로그 95는 1995년도에 나온 언어입니다. 그리고 베릴로그 HD의 최초의 IEEE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릴로그 95는 VHDL 대비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고 검증 시뮬레이션, 뭐 논리 합성, 타이밍 분석, 테스트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설계 작업을 위해 다양한 추상화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95 이후로 나온 게 바로 베릴로그 2001이에요. 이 2001년도에 베릴로그 95에 대해 여러 가지 기능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이 벨로 95를 쓰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모아 가지고 IEEE 표준에 1364-2001 즉 베릴로그 200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릴로그 2001은 현재도
이 현업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릴로그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는 베릴로그 2001 표준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상업용 EDA 툴들이 바로 지원하는 베릴로그 버전이 2001입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2001에서 95 대비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냐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사인드, 데이터 유형 및 산술 연산 지원, 그리고 굉장히 당연한 기능인데 이 사인드 연산이 95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차원 어레이 지원하고, 그리고 95에서는 변수 데이터 유형이 여기서는 1차원 어레이만 존재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멀티 디멘전 어레이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다음에 VHDL하고 유사한 요 제너레이트 구문, 요 제너레이트 문법이 로직 연산의 개수를 굉장히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법이라서 실제로도 굉장히 유용한데 이때 들어왔어요, 제너레이트가. 그다음 파일 입출력 또한 좀 강화가 되었고 그의 코딩 및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법들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컴파일러 디렉티브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릴로그 HDL이 완성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업신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표준이 바로 2001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02 문법을 이 강의에서 완벽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베릴로그 2005가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 이 2001에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베릴로그 2005랑 시스템 베릴로그랑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문서 매뉴얼에서의 사소한 수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제 언리저브드 와이어라고 부르는 요 유와이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제가 앞선 설명에서 베릴로그 HDL에서의 VHDL 대비 문법 자유도로 인해 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로직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우리가 베릴로그 문법을 배우기 전이지만 전자공학도로서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assign이라는 의미는 바로 할당이죠. 그래서 변수 C에다가 A를 대입하고 B도 C를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이거를 회로로 그려보면은 C는 assign 당하는 C는 하나인데 드라이빙 하는 게 A랑 B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요 C가 충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A 값인지 B 값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베릴로그 HDL 문법에서 이거를 에러를 띄우지가 않아요. 이건 에러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신규 문법들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이게 뭐 기능의 추가라기보다는 약간 로직 설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추가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2005보다 요 2001을 여전히 많이 쓴 이유가 이 현재 설계 플로우 중에 린트라고 부르는 잠재적인 문법 이슈들을 잡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때 이런 상황을 리포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실제 하드웨어 칩에 넣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다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린트 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2005보다는 2001을 여전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05를 쓰는 회사는 제 경험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베릴로그 문법은 바로 2001에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스템 베릴로그랑 2005랑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시스템 베릴로그도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하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2005가 별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됐어요. 시스템 베릴로그는 베릴로그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검증원의 기능을 결합해서 설계 및 검증을 위한 어떤 단일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결국에 설계는 지금 현재 현업신의 설계는 베릴로그로 하고 검증은 시스템 베릴로그로 하는 게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베릴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검증 기능이에요.
그래서 베릴로그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떤 광범위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이 객체 지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일단 이 강좌는 시스템 베릴로그를 다루지 않아요. 아마 다음 강의에서 다룰 것 같고, 그래서 시스템 베릴로그의 베릴로그 확장은 이 세 가지 범주로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베릴로그는 먼저 베릴로그 2005 표준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요. 즉 슈퍼셋입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얼떨결에 베릴로그 2005가 이렇게 묻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의 후속 강의인 시스템 베릴로그까지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면은 꼭 이 베릴로그 HD의 문법을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순서상 이게 맞아요. 이 시스템 베릴로그는 점차 복잡해지고 대규모인 이런 대규모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테스트 벤치라고 부르는 것을 코딩하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검증 구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계보다 로직을 검증할 때 정말 잘 사용하는 언어가 이 시스템 베릴로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베릴로그를 지원하는 슈퍼셋이기 때문에 설계 또한 가능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베릴로그 HDL을 우선적으로 마스터하시면 설계로 현업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업에서의 검증은 시스템 벨로우가 대세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설계만 하겠다 나는 그렇더라도 이 시스템 벨로우까지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한 시너지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베릴로그 HDL 가지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앞선 오버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RTL 설계,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디자인 할 수가 있고요. 이 RTL 설계가 뭐냐? 바로 이 RTL이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 인 디지털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작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RTL은 디지털 설계지 아날로그 설계를 위한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릴로그 HDL은 디지털 디자인의 요 RTL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RTL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 RTL이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올라가는 회로도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HDL을 잘 알고 있으면 아, 요렇게 이런 회로도를 그릴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베릴로그 HDL은 디지털 신호 처리,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뭐 비디오 처리, 그 다음에 뭐 통신, 뭐 데이터 전송, 그리고 최근에 핫한 뭐 MPU 설계, 다양한 응용의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 설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언어이다. 다음 요 디지털 회로 설계의 어떤 모델링, 요 검증에도 이 벨로그 HDL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계자가 요 RTL 회로를 구현하기 전에 이 RTL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코드로 요 벨로그 HDL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 모델링이라는 거는 실제 회로가 될 RTL 코드가 아니라 어떤 동작을 기술해 놓은 코드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뭐 실제 회로로 구현된 코드가 아니기에 또 뭐 엄격하게 합성 가능한 코드로 막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시뮬레이션 시 뭐 테스트 벤치 내에 사용하기 위한 코드다. 뭐 아직 요런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뭐 그리고 뭐 벨로그 HDL에서는 타이밍 검증도 같이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기술하기 위한 문법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제가 강의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RTL 회로를 기술하기 위한 베릴로그의 별도의 룰이 존재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요거는 문법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꼭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우선은 상식선에서 모든 베릴로그 문법이 전부 회로로 만들 수가 없다. 전부 회로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회로를 기술하기 위한 코딩 스타일이 별도로 존재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할 수 있는 거 이제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릴로그 HDL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는 직접 회로인 FPGA를 설계 및 프로그래밍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요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설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로그 HDL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맞춤으로 설계한 집적 회로인 ASIC 설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곧 앞선 RTL 코드가 곧 요런 회로도라고 했잖아요. 그 회로를 가지고 ASIC도 설계할 수 있고 FPGA도 설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회로도가 달라요. 이제 거기까지 아시려면 이제 좀 학교에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디지털 회로 설계의 전부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베릴로그 HDL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베릴로그 HDL을 스터디를 해야 되냐? 전반적으로 베릴로그 HDL은 FPGA 설계 및 ASIC 설계, 뭐 디지털 신호 처리 및 시스템 검증에 이르는 응용 분야와 함께 어떤 디지털 전자 및 디지털 시스템 분야, 아주 굉장히 다재다능한 아주 널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벨로그 HD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뭐 취업 혹은 뭐 슬기로운 현업 생활을 목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S전자 채용 공고를 같이 보시면 이제는 벨로그가 필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요 채용 공고만 이렇게 벨로그로 검색을 딱 해도 이 벨로그 키워드는 정말 많은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수 기본 스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회사에서 현재 반도체 설계 현업신에서 정말로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벨로그 HD를 잘 공부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 현업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충분합니다. 시스템 벨로그는 나오자마자도 그랬지만 2020년 이후 설계신에서 굉장히 핫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 벨로그 HDL 또한 굉장히 현업에서 사랑받는 언어이고요. 이 시스템 벨로그는 벨로그 HDL을 포괄하는 언어이다. 슈퍼셋이다라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벨로그 HDL을 공부한 이후에 시스템 벨로그를 공부하는 순서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설계 독학에서도 현재 이 벨로그 HDL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스템 벨로그 문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이 반도체 설계업에 오시기 위해서 벨로그 HDL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히 해드린 것 같아요. 이 강의는 충실히 LRM이라고 부르는 랭귀지 레퍼런스 매뉴얼을 따랐습니다. 그 위에다가 저희 설계 독학의 노하우를 쌓아서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벨로그 HD의 2001, 요 LRM을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저와 같이 IEEE에서 정의한 벨로그 2001 문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마스터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